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바로 그것. 비타민 약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타민이라는 친구들 그냥 아무 때나 꿀꺽 삼키면 끝인 줄 아셨다고요? 오 노.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또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복용하는 데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비타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작은 영양소들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우선 비타민 복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비타민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최적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들이 각자 최적의 타이밍에 등장해야 극의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비타민도 우리 몸속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적절한 시간에 섭취되어야 해요.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을 너무 늦은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우리 몸의 숙면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Imagine trying to fall asleep with a jolt of energy.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활력을 주는 비타민 B군을 섭취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섭취함으로써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 복용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점심 식사 후 복용은 오후의 나른함을 날려버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직후에 먹는 이유는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될 때 비타민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빈속에 비타민을 먹으면 속 쓰림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 식사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답니다. 반면에 오메가3, 루테인,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A, D, E, K 친구들은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이름 그대로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 특히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거든요. 마치 그린 물감이 기름에 더 잘 섞이듯이 지용성 비타민도 지방을 만나야 우리 몸속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저녁 식사가 보통 하루 중 가장 푸짐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시간이니 이때 함께 챙겨 먹으면 흡수율을 확 높일 수 있겠죠? 특히 오메가3는 체내 염증 반응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로 다른 지용성 비타민들과 함께 복용하면 서로의 흡수를 도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니 꿀팁으로 기억해 두세요. 루테인 역시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지용성인 만큼 저녁 식사 후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그리고 장 건강의 파수꾼 유산균. 이 유산균은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서 정착하려면 위산의 방해를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위산은 음식물 소화를 돕지만 유산균에게는 가혹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이나 기상 직후처럼 위산 분비가 적은 시간에 섭취하면 유산균들이 위를 무사히 통과하여 장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유산균은 며칠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꾸준히 6개월 정도 섭취해야 장내 유산균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챙겨 드세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 꾸준함이 비법입니다. 유산균의 꾸준한 섭취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철분제는 좀 특별해요. 흡수율만 놓고 보면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철분은 위산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위산 분비가 활발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죠. 하지만 위장 장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복에 철분제를 먹으면 위장 장애를 겪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속이 메스껍거나 쓰릴 수 있고 심하면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속쓰림을 참아가면서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속쓰림을 참아가면서 먹으면 결국 꾸준한 복용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분 흡수율을 훨씬 더 높여주는 특급 도우미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산화 형태를 환원 형태로 바꾸어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껑충 뛰어오른다고 하니 철분제를 드실 때는 꼭 비타민 C도 함께 챙겨주세요. 완전 찰떡궁합이죠? 이 조합은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종류별로 최적의 복용 시간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답은 NO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타민도 과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마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이 우리 몸은 적정량의 비타민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비타민들을 살펴볼까요? 과다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비타민 A. 비타민 A는 시력 보호, 면역력 증진, 피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다 복용 시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으면 두통, 메스꺼움, 피부 건조, 심하면 탈모나 설사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임산부의 경우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는 태아에게 기형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 고용량의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섭취가 폐암 유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A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충제보다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 달걀, 노른자, 녹황색 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C.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다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잉분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설사, 메스꺼움, 복통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염분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도 있고 혈뇨, 빈뇨, 잔뇨감 같은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 섭취에 대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100mg이지만 면역력 증진 등을 위해 더 많이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1일 최대 섭취 허용량 일반적으로 2000mg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몬, 오렌지, 키위, 딸기 등 과일과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을 잘 못 보니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과다 복용하면 메스꺼움, 구토, 근육 약화, 피로, 변비, 통증은 물론이고 식욕 감소, 체중 감소, 탈수, 잦은 배뇨, 심지어 신장 결석까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더 심하면 심부전이나 부정맥,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고칼슘 혈증이 바로 위에 언급된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임산부가 과량 섭취하면 태아에게도 칼슘 축적이나 신장 결석 및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충제를 섭취하되 반드시 권장 복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도 주의할 게 있는데요.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안면홍조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고요.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량 복용 시 설사나 부종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비타민들도 까다로운 친구들이죠? 그래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각 비타민의 권장량과 상한 섭취량을 잘 확인하고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때는 총량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먹는 비타민의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그 영양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싼 비타민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식후, 특히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음식 속 지방 성분과 오메가3의 지방이 결합하여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 및 흡수 과정을 최적화시켜줍니다. 마치 찰떡궁합 콤비처럼 서로를 돕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의 경우 일반 비타민 C보다 리포조말, 비타민 C라고 불리는 형태가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비타민 C 분자를 인지질로 둘러싸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장벽을 통과하는 효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일반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위장 장애를 겪거나 흡수율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비타민 C보다 비쌀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햇볕을 통해 직접 합성된다는 사실. 이것만큼 놀라운 자연의 선물도 없을 겁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10분에서 20분씩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오랜 시간 강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날 짧게라도 산책을 즐겨보세요. 기분 전환에도 좋고 비타민 D도 충전되고 일석이조죠.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니 집에서 버섯을 말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고려 사항입니다. 비타민 복용은 단순히 알약을 삼키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든 복용할 때는 제품 포장지나 설명서에 적힌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꼼꼼히 읽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시한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복용량, 복용시간, 주의사항 등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과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둘은 함께 복용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은 철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미네랄과 흡수 경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미네랄을 섭취하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은 아침에, 칼슘은 저녁에 이런 식으로요. 아침 식사 후에 종합 비타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식사 후에 칼슘으로 뼈 건강을 챙기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분리해서 복용하면 각 영양소의 흡수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보충제 복용에 대해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도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질환에 따라 복용에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 등 만성 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비타민 보충제가 약물 작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신 연구 동향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제 섭취가 건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의 연구에서는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섭취한 건강한 사람들이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4% 더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더 복잡하죠? 이 연구 결과는 종합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강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나의 몸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기초이며 비타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비타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오늘 저와 함께 비타민 약 잘 챙겨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고려할 점이 많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비타민 복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해질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비타민도 그 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똑똑하게 비타민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건강을 더해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